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것은요, 우리 2편, 자, 2편에서 경제편. 그러니까 오늘 하는 문제가 보니까 이게 총 보통 한 5개에서 한 7개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자, 일단, 먼저, 우리, 뭡니까? 저기 있는 요약집 있죠? 네, 요약집 20페이지 있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항상 공부하실 때 저는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거기 있는 필수 내용 정리를 딱 공부하시고 이해 안 되면 그 뒤에 보니까 부연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 부연 설명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그 수요 공급에 대한 개념. 자, 개념 보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자, 일정 기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가 뭐 있습니까? 제품 또는 구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첫 번째 할 것은 개념인데, 여기 제일 중요한 욕구란 욕구란 의미가 있습니다. 곧 이 말이 뭐냐? 다른 말로 수요 또는 공급 행위인데,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수요이든 공급이든 반드시 유효 수요, 유효 공급만 취급하지.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잠재 수요, 잠재적 공급을 가지고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더라.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이때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때 보니까 과연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의 차이가 뭐가 될 것인가 먼저 파악하시는데요. 자, 일단 요 차이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뭐뭐 할 의사가 있냐 없냐, 뭐뭐 할 능력이 있냐 없냐 요 차이다. 그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유효수요나 잠재수요는 공통점이 살 의사, 만들 의사는 있지만 거꾸로 뭐 있습니까? 살 능력이 있는 것, 즉 만들 능력이 있는 게 유효수요고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 게 잠재수요예요. 따라서 우리 항상 부동산에서는 수요이든 공급이든 반드시 뭐 있습니까? 유효 수요, 유효 공급만 취급하지 잠재 수요, 잠재 공급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 이렇게 물었던 게 우리 과거의 문제 보니까요. 저기 있는 4번에 2번과 3번. 4번에 자, 문제 4번에 2번과 4번 갑니다. 자, 결국은 이 말이죠. 2번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3번이 되어진다, 이거요. 그러니까, 거기 2번에 4번에 2번 뭐 있습니까? 핵심 키워드 이거죠.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라는 말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3번 보니까 유효수요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 개념만 딱 정리하시라고요. 자, 이건 결국 이 과거에 보니까요, 한 2번 정도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나온다 해서 이게 답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은 앞으로 마찬가지일 건데 이게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번 정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실상은 훨씬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그 수요 개념 보니까 일정 기간이란 단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량과 저량에 대한 차이죠. 그래서 이 유량은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플로우고 반대로 저량은 뭐 있습니까? 스톡이죠. 요 두 개를 좀 정리할 건데요. 자, 여기에 나오는 포맷이 딱 3가지 포맷이 있어요. 우리 거기 있는 6번, 7번, 8번, 9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요약집하고 저기 있는 문제 같이 풉니다. 뭐 관련된 분야는 바로 연결시킨다고요. 이게 훨씬 더 아마 좀 빠를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6번, 7번, 8번, 9번 그런 3가지 포맷이 있어요. 특히 가장 많이 물었던 게 7번, 8번이에요. 7번, 8번. 그 다음에 6번은 우리 과거에 딱 한 번 물었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게 뭐냐? 9번에 5번이야. 9번, 5번요. 9번에 4번입니까? 밀렸나? 9번에 5번. 9번에 5번. 오케이. 일단 그렇게 이제 3가지 포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나오는 패턴을 좀 아셔, 패턴을. 그래야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뭐 있습니까? 네, 유량과 저량에 대한 차이합니다. 자, 일단 유량은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흘러간 양이죠. 그죠? 저량은 반대로 뭐 있습니까? 담겨져 있는 양, 축적되어진 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유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항상 기간이란 개념이 있어요. 거꾸로 저량은 뭐 있습니까? 특정한 시점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또한 야치 이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단서 붙어 있으니까 다른 말로 장기란 말과 서로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 반대로 시점은 뭐 있습니까? 단기. 이 단기, 장기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 차이는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면 이건 장기고 그렇지 못하면 이건 뭐 있습니까? 단기가 되어진답니다. 자, 일단 그런 형태로 과거에 시험 나왔던 문제가 뭐냐? 22번. 문제 22번. 문제 22번요. 자, 문제 22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있다. 그죠? 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원자재는 결국 뭐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이죠. 그래서, 여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은 공급이 뭐 하는 거예요? 증가인데, 그 조건이 뭐라 했습니까? 이게 단기, 장기를 구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설명하니까 단기란 것은 특정한 시점에 있는 양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건 절대 공급량, 즉 신규 물건 등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와 같은 조건이 주었지만 결국은 단기는 공급이 불변이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장기는 이런 조건이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니까.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장기 가면 공급이 증가행이면 공급 증가를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 주택 가격은 단기는 공급이 불변이면 당연히 집값도 같죠, 그죠? 그냥 공급 가만히 있다는 게 비록 이 말 아닙니까? 공급 증가 행위에 대한 조건을 주어진다 하더라도 단기는 절대 신규 물건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단기는 공급이 불변이기 때문에 집값도 뭐 있으면 당연히 불변이 되겠죠. 같은 맥락이 뭐냐? 장기는 이제 공급이 증가되겠죠. 그 시중에 나 있는 공급량이 많아지면 집값은 뭐 있습니까? 예, 떨어진다. 이게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 말 뜻이 뭔가 앞으로 있죠. 이 단기, 장기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장기는 신규 물건 등을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니까 다른 말로 신규 주택 정책과 서로 관련되어 있고 단기는 뭐 있습니까? 예, 기존 또는 재고 주택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요 세 개입니다. 세 개. 어쨌든 이 내용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예, 어떤 말이나 잘 모르면요. 앞에다 뭐 있습니까? 1년, 한 달, 이란 말을 집어넣으라고. 집어넣었으니 말이 되어지면 이건 뭐 있습니까? 장기고. 유량이고. 그렇지 못하면 뭐 있습니까? 저량이죠. 이럴 때 말이 안 되면 여기다 뭐 있습니까? 현재란 말을 집어넣으면 말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건데, 우리 한번 실제로 우리 보니까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요약집에 유량, 저량에 대한 설명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다 암기하려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암기하려 생각하지 말고 뭐 있습니까? 거꾸로 읽어보시라고. 요 저량에 대한 설명이 아주 심플해. 보통 요 세 개, 그러니까 요 세 개 마시고 나머지 보통 전부 다 유량 속에 포함된다 생각해도 거의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있냐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인구, 가격, 또는 가치죠. 그 다음에 자산. 이런 말은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저량과 서로 관련된 거예요. 나머지 쪽이 소득이나 임대료, 수입 같은 거, 또 끝에 양이 붙는 거,
거래량, 판매량, 허가량, 완공량 이런 등등은 전부 다 유량수에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사실 꽤 많습니다. 많은 게 그냥 넘어가시고 다만 이런 저량은 이렇게 정도 있다라고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묻는 포맷 한 개요. 자, 이거 문제 풉니다. 이제 문제 풉니다. 자, 문제에서 7번, 8번. 7번, 8번. 자, 7번 보니까요. 유량과 저량을 갖다 옳게 묶인 거예요. 자, 일단 기억은 지대 또는 수입은 유량이죠. 그 다음에 리언은 뭐 있으면 자산, 이건 저량 될 것이고, 디귿번에 인구는 저량이죠. 리얼번에 생산량, 판매량, 허가량, 완공량 등등은 전부 다 유량수에 포함될 것이고, 미연번에 소득인거는 유량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재고, 이건 저량수에 포함되죠. 그죠? 자, 일단 답은 뭐 답지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자, 8번. 저량의 경제적 변수 몇 개인가? 사실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좌측에 세 개부터 합니다. 재고 저량, 그 다음에 자산 저량, 인구 저량. 반대로 우측에 세 개입니다. 수입, 임금, 그 다음에 공급량. 앞에 신규죠? 신규 유량이 되겠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시험을 보통 낸다 이거요. 자, 두 번째 포맷. 지금 제가 이 자꾸 포맷에서 보여주는 목적은요,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 두 번째 포맷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 가끔 보니까 기간이란 말과 시점이란 말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보유란 말이 있고,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존재.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한 개는 수요이고, 둘 중에 한 개는 저기 공급 아닙니까? 그래서 보유가 뭐냐, 이게 수요이고, 존재가 뭐 있습니까? 공급 되겠죠. 잘 알지만, 기간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간은 유량이죠. 거꾸로 시점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 묻는 문제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인가? 6번 문제. 6번. 자, 문제 6번 보니까요, 나와 있는데, 1번 갑니다. 1번 보니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은요,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세요. 이 말 뒤에 바로 밑에 그냥 따라 붙이라고 이 말 갖다가. 항상. 그래서 바로 연결만 하시면 된다고. 1번 볼까요? 자, 일정 시점 밑에 저량. 주가 존재 밑에 공급. 연결하면 저량의 공급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6번에 2번 갑니다. 자, 일정 시점 밑에 저량. 그 다음에 쭉 가서 존재하는 날, 존재가 뭐냐? 공급.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2번 합니까? 다시. 일정 시점 밑에 저량, 보유 밑에 수요. 연결하면 저량의 수요량이라 쓴답니다. 그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밑에 유량. 그 다음에 존재 밑에 공급. 그래서 유량의 공급량 쓰면 되겠죠. 4번 가볼까요? 자, 일정 기간 밑에 유량. 그 다음에 사람의 보유 밑에 수요. 그래서 유량의 수요량이죠. 5번째, 기간 밑에 유량. 존재 밑에 공급.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문제 푸는 게 빠르다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9번 갑니다. 키워드를 찾아야죠. 9번에 1번. 저량 기간. 여기 키워드예요. 그 저량과 기간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지? 그럼 뭐 써야 돼? 유량 기간 쓰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유량 시점. 다른 거죠? 유량 기간 쓰면 되겠죠? 3번. 재고량 가치. 요건 뭐요? 예, 저량이죠. 4번. 거래량 신규. 이건 유량이죠? 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신가면요. 쭉 가서 보니까 11번에 2번.
그러니까 키워드를 찾아가야 됩니다. 11번에 2번 보니까 기간 스톡. 요게 키워드예요. 스톡이라면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지. 뒤에 기간과 뭐 관계된 거 요거지. 플로우 또는 유량 써야 되지. 그죠? 유량. 그 다음에 자, 또 넘어가서 쭉쭉쭉 가보면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지문이 한 개 더 있는데 어디 있죠? 이게 다예요? 16번 16번 없는데? 12번요. 12번에 1번. 오케이. 1번. 12번에 1번. 자, 키워드. 신규 공급, 기간, 유량. 여기 키워드예요. 연관이 있습니까? 그죠? 신규는 유량이고 기간적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키워드를 자꾸 찾아가시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제가 문제를 같이 묶어주는 것은요. 이미 답지 다 있죠. 순서 관계 없으니까. 같이 묶어주는 현재 어떻게 시험 나온다는 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한다 판단을 좀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맷. 세 번째. 자, 요거는 뭐 있습니까? 우리 거기 있는 9번에 5번. 9번에 5번이에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게 9번에 5번이라고요. 자, 얘는 보니까 이런 겁니다. 보세요. 문제 푸는 예는 요거요. 볼래요? 자, 나왔을 때 무조건 앞에 연, 월, 이 말 나왔을 때 그것이 유량입니다. 거꾸로 이 말 대신 현재란 말 나오죠? 여기 나왔을 때는 저량에 대한 개념이에요. 요걸 먼저 구분하시라고요. 할 때. 그래서 자, 9번에 5번 보니 뭐 있습니까? 앞에 만약 현재 밑에 당연히 뭐 있습니까? 저량 써놓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1500만 채가 존재한다. 이 말은 공급이 1500이죠. 이럴 때 뭐 있습니까? 빈집이 현재 100만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몽땅 다 수요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1400이 뭐 있습니까? 수요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연결하면 저량의 수요량은 1400, 저량의 공급량은 1500 이런 개념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고요. 따라서 일단 그렇게 문제 푸는 요령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요거는 어쨌든 무조건 이 틀은 꼭 기억하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건 매년마다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다시 요약집요. 요약집. 자, 요약집에 현재 보니까 20페이지요. 자, 두 번째. 수요 또는 공급의 곡선과,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법칙. 곡선과 법칙에 대한 설명할 겁니다. 자, 일단 수요하고 공급이 있는데, 잘 알지만 우리 항상 뭐 있으면 그래프 봤을 때 이렇게 세로축은 가격이다. 그죠? 가로축은 양인데 이때 하고 있는 양이 수요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알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살 수 있는 수요량은요? 수요량은 줄죠. 올라가면. 그죠? 이렇게 줄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 있는 내용을 서로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곡선은 무슨 곡선? 우하향 곡선이다. 이 말은 항상 수요 법칙은 가격과 양을 따져봤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뭡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요? 따라서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가 되어진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공급이란 것은 공급은 자, 항상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뭡니까?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연결하면 곧 이런 그래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우리 공급량 일념법이 중요한데 어떻게 읽습니까? 우상량이죠. 우상량이란 말 뜻이 뭐냐? 가격과 공급량 관계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증가될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 감소하죠. 따라서 이 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가보자고 이제. 자, 문제 갑니다. 요 질문은요. 첫 번째 묻는 게 요거 묻는 게 3번에 1번, 2번 3번에 1번, 2번부터 시작하자고요. 일단 3번에 2번부터 합니다. 수위는 무슨 곡선? 우하향인데 그 이유가 뭐냐 물었을 때 3번에 1번 요거요. 3번에 뭐 있습니까? 보세요. 자, 이게 왜 우하향입니까? 여볼래요? 변수를 다른 걸 쓰지 않고 뭐와 뭐? 가격이란 변수와 수요량이란 변수를 쓰니까 우하향이지. 만약에 요 가격 대신 여러분들 소득이란 변수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월급이 올라가면 살신 수요량도 증가되겠지. 결국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죠? 항상 우리 이 명칭할 때 수요는 무조건 우하향이라는 용어 쓴단 말이에요. 저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와 같이 변수를 다른 걸 쓰지 않고 가격이란 변수하고 수요량이란 변수이기 때문에 항상 우하향 나오더라. 그래서 거기 있는 3번에 1번, 2번이 그 말입니다. 좀 더 심플한 문제는 뭐냐? 이런 게 훨씬 더 심플합니다. 자, 어딜 가는가 하면요. D장 가볼게요. 훨씬 더 심플한 것은요. 예, 10번에 5번. 10번에 5번. 아주 깔끔하죠, 그죠? 네, 해서 나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요? 감소한다. 자, 같은 맥락이 뭐냐? 11번에 3번. 11번에 3번. 그러니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올라갈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 감소하겠죠? 자,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머리 아픈 게 누구냐? 네, 21번에 1번. 여기 한 단계 더 업된 거예요. 한 단계. 자, 한 단계 더 업된 건데, 자, 우리 이거 알고 있죠? 뭔 말인가 하면요. 자, 우리, 저기 요약집 22페이지요. 22페이지 가보니까, 거기에 뭐라 쓰는 게 있는가 하면, 수요가 우하향하는 이유라고 해서 박스에 딱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나와 있는데, 뭐뭐 나와 있습니까? 아니, 거기 있는 이유 크게 4개, 3개 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 대체효과, 소득효과. 자,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대체효과하고 소득효과 있죠? 요 둘 다 합친 게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가격효과. 합친 게. 또는 기회비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러한 것 때문에 수요가 우하향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거기 있는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문제 갈게요. 문제. 자, 21번 갑니다. 21번. 21번에 1번 간다고요. 1번 보니까 쭉 설명되어 있지만 쭉쭉 보시면 키워드가 뭐냐?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유가 뭐냐? 대체효과 때문에 라고 물었던 거예요. 문제가.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있습니까? 이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죠? 자, 여기 보세요. 이유가 요거 세 개 아닙니까? 대체효과, 소대효과, 가계효과, 또 뭐 있습니까? 기회비용. 거기 있는 말은 그 중에 어떤 게 들어도 하지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 의제가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뭐 있습니까? 키워드가 뭔가를 움직이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럼 정리할게. 여기 보세요. 정리해보자고. 요거 낼 수 있는 걸 그게 다 시험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물었던 게 어쨌든 가장 기본 골격이 뭐 있습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합니다.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심플한 문제니까. 여기다 조금 더 업되면 뭐 있습니까? 왜 그렇니? 요 이유까지는 물어줄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일단 그런 정도의 그냥 내용 끝내시라고요. 자, 일단 그 정도 봤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패턴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 다. 자, 다시 한 번 더 앞에 가볼게요. 이제 20페이지요. 자, 저기 뭐 있습니까? 요약집 20페이지. 자, 특히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묻는 문제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장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 정답 등을 좌우해주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결국은 곡선상의 이동과 그 다음에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요 두 개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건 매번마다 시험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공부했겠지만 곡선상의 이동은 다른 말로 수요 또는 공급 뭐요? 양의 변화란 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뭐 있습니까? 곡선 자체 이동은 얘는 수요 또는 공급, 사실 정확한 말은 곡선 자체 이동, 자체 이동. 또는 곡선의 이동이라 쓴다, 그죠? 이렇게. 이동 또는 변화. 이렇게 쓰는데요. 통상 보통 곡선을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른 말로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 쓴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 묻는 거요. 잘 보세요. 어차피 수요는 항상 무슨 곡선? 하향이죠? 자, 요때 원래 이 물건 가격이 200원 되었을 때 내가 이만큼 살 의사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얘도 뭐 있습니까? 이 물건 가격이 200원 되었을 때 사실 이만큼 내가 살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라는가 하면 야, 현재 있는 양을 얘보다 이렇게 30개 정도 늘어날 수 있는 방식을 그래프상 한 표시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하는데 얘는 뭔가 하면 요 말이요. 그래프는 절대 이동하면 돼.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곡선상 그래프상에서 점만 이동해서 요점 가보라는 거예요. 30개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뭐 있습니까? 아, 누구 때문에? 그죠? 요점 와야지 결국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곡선상 있는 이 점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국 뭐 있습니까? 가격이 어떨 때? 떨어질 때만 단지 그래프를 이동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점들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보니까 얘는 동일한 곡선상에 점 이동했지. 자, 이때 보니까 그래프 자체 이동 아닙니다. 단지 뭐만 이동했지? 여기 뭐지? 수요량만 변한 거지. 그래서 곡선상의 이동, 같은 말이 수요량만 변화한다 해서 수요량은 변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인 자체가 뭐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원인 자체 누굽니까? 가격이죠. 가격인데 어떤 가격이요? 분필 가격입니까? 이 당해제한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주어진 게 아파트면 아파트 가격이야. 단독이면 단독 가격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당해제와 가격 때문에 양이 이동하는 걸 가지고 곡선상의 점 이동을 할 것이고 같은 말이 수요량만 변한다 해서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요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곡선 안에 있는 곡선상에 있는 점을 이동시키지 말고 이 그래프 자체가 통째로 이동해서 이 양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거꾸로.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곡선 자체 이동 아닙니까? 해보니까 이렇게 가니까 요 점에 오면 결국 이 양이 나올 것 같아. 그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우리 항상 수에는 우하향 곡선이니까 이렇게 온다면 여기 있는 양이 나올 것 같아. 그럼 보세요. 이제는 그래프가 이동했지. 곡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곡선 자체 이동인데 현재 이 곡선은 수요 곡선, 공고 곡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변화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바뀐다는 말뜻이. 그래서 수요 곡선의 변화지. 곡선 빼면 수요의 변화 되겠다죠. 다만 얘는 보니까 중요한 건 원인 자체가 누구냐이 중요한데 오직 얘는 뭐는 고정돼 있지?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을 뺀 나머지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양이 이동되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곡선 자체 이동 또는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 쓰겠다죠. 그럼 공급도 똑같습니다. 공급도 항상 우상향 곡선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 아니에요? 최초 있는 가격이 200원 되어서 내가 100개 정도 만들 의사가 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했는가 하면요. 야, 요 공급량이 2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점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단, 그래프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가보니까 그래프는 고정되어 있으면요. 여기 있는 점 A에서 점 B로 이동될 때만 이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냐? 그래프는 가만히 있고 동일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해서 이걸 곡선상 이동이고 그 결과 얘는 항상 공급량만 변화가 있는 거지 다른 변화 분명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공급량의 변화를 쓴답니다. 원인 자체가 누구냐? 결국 무엇 때문에? 요것 때문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있죠. 공급의 변화 마찬가지인데 이런 공급의 변화입니다. 현재 보니까 원래 있는 공급 곡선이 있어요. 이게 200원 되었을 때가 100개 정도 의사 있는데 여기 있는 양이 200개 정도 증가되는 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단 여기 있는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그래프가 이동해서 이 양을 맞춰보는 말뜻이. 그러면 그래프 이동할 때면 이렇게 온다면 요점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요점 만들어서 만든 이 곡선은 뭡니까? 이동한다 해서 곡선 자체 이동 또는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 쓰는 거예요. 항상 얘는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이게 엄청나게 많이 묻는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가보자고요. 자, 문제 갑니다. 문제 2번부터 시작합니다. 2번부터. 자, 2번의 키워드.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지. 여기 보세요. 항상 비교하셔야 돼. 요거 묻는 거지. 그죠? 얘 반대 누구지? 양이지? 얘 원인 뭐예요? 근데 가격인데 현재 앞에 조건이 무슨 수요 물었습니까? 아파트 물었잖아. 또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이 답이라고요. 자, 또 갑니다. 3번에 4번 가죠. 3번에 4번. 자, 조건. 곡선 자체 변화를 가지고 수요량을 변환한다. 여기 조건이죠? 그죠? 곡선 자체 이동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지. 그죠? 또 갑니다. 자, 3번에 5번 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여기 보세요. 현재 원인 자체는 누구지? 가격이지. 가격 때문에 곡선이 이동하는데 이 말 되냐고.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항상 가격은 오직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격이 뭐 있습니까?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쓰면 되겠죠. 그죠? 자, 또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4번에 5번 갑니다. 4번에 5번. 키워드. 수요 곡선의 이동. 마지막에 수요량의 변화. 여기 연관성 있냐 묻는 거예요.
그럼 항상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강조하지만요. 그럼 이 시험지 이게 나중에 다시 볼 것 같지? 절대 안 봐. 오늘 땡이라고 이건. 나중에 집에 싸두죠? 그냥 그대로 나중에 다 버린다고. 볼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 칠 때 뭐 있으면 공부 지금 우리 아침 일때 시험 치는데 칠 때 이렇게 하시라고. 틀린 건 확실하게 좀 표현을 하고 있죠. 맞는 건 확실하게 표현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결국 나중에 내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훨씬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문제를 많이 읽다 보면요. 이 나중에 읽다 보면 결국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자기 착각한다 문제에서. 그런 오류를 가끔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연습하시라고요. 확실하게 틀린 건 크게 딱 표시하고 맞는 건 크게 표시하라고. 그러면 문제 읽다 보면 금방 이게 눈에 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만큼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그만큼 줄이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자꾸 하지만 키워드를 자꾸 표시를 하라고, 이게. 이런 걸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중간에 있는 내용을 싹 버릴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자, 그 다음요. 또 갑니다. 자, 어디 가는가 하면요. D장으로 넘어갑니다. 10번에 3번, 4번. 3번, 4번. 자, 10번에 3번 갑니다. 키워드 가격 이외야. 이외면 뒤에 설명된 게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 여기 연관성 있냐 묻는 거예요. 공급 곡선 이동, 곡선 자체 이동이지. 그죠? 맞는 거죠. 그 다음 4번 볼까요? 가격 변화, 곡선 자체 이동. 여기 키워드예요. 원인 가격이죠? 네. 곡선 상의 이동이지 곡선 자체 이동 아니죠? 네. 자, 또 11번에 5번 갑니다. 11번에 5번. 자, 원인, 소득. 그 다음에 수요, 곡선, 이동.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 요 세 개요. 다시. 소득, 수요, 곡선, 이동.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 자, 현재 보니까 원인 자체는 뭐예요? 소득이지. 여기 보세요. 가격 아니잖아. 아니면 무조건 이 집안이에요. 이 집안. 그래서 결국 얘는 뭐 있습니까? 얘는 현재 곡선 자체 이동이고 이걸 다른 말로 수요의 변화를 한다. 예, 일단 그런 형태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뭐 D장이 좀 더 있는데 일단 요거까지 할게요. 하는데 그 정리해 보자고요. 뭐 내용 별거 없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 꽤 많이 나온 거죠. 실제로 지금 제가 내드린 문제는 좀 중요한 것만 쭉 내준 거예요. 이거 위에 사실 문제 더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줄 수는 없다고요. 아마 46개 문제 푼다 좀 힘들었을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만 기출 문제 많이 내준 것은요.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 걸 좀 조심해 보시라 이거예요. 자꾸. 뭐란 거 아닙니까? 요거 딱 얘 나오면 무조건 2답 나와야 되지. 그지? 이거 나오는 순간 무조건 2답 나와야 돼. 그 반대로 이런 답 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표현 자체가. 하여튼 가격을 뺀 나머지 용어 딱 나오는 순간 절대 여기 있는 이 말이 있냐 없냐 확인하라고. 있으면 틀린 거야. 문제 그렇게 푸는 거야. 항상 보니까 문제 풀 때 얘 반대는 이거다. 곡선상의 이동 반대는 곡선 자체 이동이다.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답을 찾으면 된다고. 자, 일단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우리 네 번째는 보니까 요거 묻는 거죠. 일단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수요 또는 공급에 영향 주는 것. 수요 또는 공급에 영향을 주는 면이 있어요. 공급에. 자, 수요 또는 공급에 영향 주는데 한번 물어보자고요.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는요? 공급은? 그죠? 대출 비율, 대부 비율이, 대부가 뭔지 알죠? 돈을 많이 빌려가면 수요는요? 공급은요? 이런 거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는가 하면요. 세금이 인하되면 수요, 공급,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답을 할 수 있었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부터 뭐를 조심하는가 하면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직 이 변수는 수요에게만 영향 주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두 개.
그게 뭔가 하면 인구란 변수하고 소득은 반드시 수요에게만 영향 주는 거지 공급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문입니다. 거꾸로 항상 이 지문은 공급에게만 영향 주는 것 절대 수요에게는 아무런 연관성 없는 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비. 우리 생산 3요소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있는데 노동 대가가 뭐죠? 임금이고 이런 자본 대가가 뭐요? 이자인데 이자는 둘 다 영향 주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사용 대가 지대죠? 뭐 지대는 때에 따라 이게 수요에 영향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빼버리고 뭐통 물으면 요거 두 개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또 뭐 있냐? 기술 진보란 것도 반드시 뭐 있습니까? 오직 이건 공급에게만 영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보시고서 문제를 푸셔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시험 날까 봐보자고요. 어떻게? 자, 앞에는 보니까, 예. 자, 문제 4번 갑니다. 문제 4번. 4번에 1번과 4번 할 거예요. 4번에 1번과 4번. 자, 1번 갑니다. 가격은 수요에 영향 준다. 이거 보세요. 수요에 영향 주지 않는 게 딱 두 개 있지. 누구? 요 말 빼곤 나머지 다 여기 있는 수요에 다 영향 줘. 현재 가격 이 말은 여기 없지? 없으면 맞는 거예요. 응?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그 다음에 4번에 4번 뭐나 있어? 인구나 있지? 여기 보세요. 자, 인구는 수요에 영향 준다 했는데 이걸 자꾸 찾지 말고 인구란 말 여기 있어? 없잖아. 없으면 무조건 맞는 거라고. 그런 형태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자꾸 문제 푸셔야 돼요. 그 다음 한 번 더요. 자, 저기 있는 오케이. 자, 저기 있는 13번에 1번. 지역 지구제는 공급에 영향 준다 말 뜻이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영향 주지 않는 게 뭐예요? 요거 두 개지. 그 말 없지? 지역 지구제는. 없으면 맞는 거라고. 응? 그런 형태로 문제 푸셔야 한다. 항상. 다시 11번에 1번 갑니다. 근데 요것도 조금 더 업돼 있는 문제가 11번에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예. 첫 번째 11번에 1번은요. 10번에 1번 말씀하셨어요. 10번에 자, 요거 하셔야 돼. 10번 1번은 그러한 내용이 수요와 관련돼 있냐 이렇게 문제 확인하시라고. 확인하되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고수 요 말이 있어? 없으면 일단 수요에 영향 준다고. 그리고 이때 뭐 있습니까? 이게 수요 증가 감소에 묻는 거예요. 물었을 때 핵가족 반대가 대가족이지. 어떨 때 수요 증가입니까? 핵가족이지. 인구가 어떨 때? 자, 잠시. 설마 있죠? 예, 핵가족, 인구 증가, 그 다음에 소득, 감소, 대체제, 가격 감소. 앞에 두 개는 수요 증가거든요? 뒤에는 수요 감소야? 우리 이렇게 낸 적은 한 번도 없어. 실제 문제에선. 앞에 두 개 증가지. 나머지 뒤에 자동 증가해, 무조건.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두 개 정도 보시고, 예, 똑같은 게 나오면 그냥 뒤에 쭉 그냥 가시라고. 굳이 이걸 다 문제를 한 개 확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끔 뭐 있습니까? 모의고사 문제는 좀 야비하게 시험 내지만은, 실제로 시험에서 그런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정도 같은 방향 움직임 무조건 같이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뭐 있습니까? 좀 이따 대체제 가긴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가볼게. 2번도, 지금 10번에 2번. 10번에 2번. 이것도 맨 먼저 이렇게 이러이러한 게 수요와 서로 관련돼 있냐 묻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 뭐 생각이 듭니까? 이거 해야 되지. 요 말이 있냐 없냐 생각이 되지. 없잖아. 없으면 일단 이건 수요 관계에 있어요. 그 중에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대체 투자 대상이란 말이 곧 이건 수요야, 수요. 투자할 때 다른 은행과 주식 대신 다른 걸 투자하는 데 말 아닙니까? 투자는 뭐예요? 투자는 공급이에요, 저기 수요입니까? 투자. 투자는 수요 아닙니까? 그지? 자, 두 번째, 이게 억제냐, 증가냐 묻는 거예요. 규제가 강화되면 당연히 억제되겠죠. 그죠? 중과세 억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금리면 수요 억제죠. 또 뭐 있습니까? 저기 주식이 호황이면 수요 감소지. 같은 말이 뭐냐? 대체 투자 대상이 뭐 있습니까? 호황일 때 부동산 수요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됐죠? 일단 그런 형태 있는 내용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형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딱딱 정해져 있어 문제가 보면.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신가 하면요. 예, 다른 내용은 좀, 저기 하자고. 18번. 다시. 자, 18번, 19번, 20번. 18, 19, 20번. 인데, 요건 대체를 제가 먼저 해야 되겠네. 자, 좀 쉬었다 다시 대체제 먼저 하고 있죠. 요거 설명할게요.